조금 더 세세히 깊숙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또 그동안 받았던 질문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고기별로 대학에서 고등학교별로 차등을 두는가? 차등을 두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전사고는 차등을 두는데요. 그 외에 고등학교는 앞으로 여러분 예비 중3부터는 표준표차를 안 주기 때문에 표준표차를 안 주면 지점수 계산을 못해서 그 학교가 명문인지 명문이 아닌지를 대학이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내신 포기의 시점, 도대체 몇 등급 정도 돼야 내신을 포기하고 언제 포기하느냐라는 건데, 내신 포기의 시점은 고2 정도가 돼야지 내신 포기가 나오는 것이, 고1 때부터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느 등급에서 포기하느냐, 적어도 이제 앞으로 예비 중3인 경우는 2등급이 안 되면 내신 가지고 대학 가는 건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마 예비 중3은 5등급 체제에서 3, 4, 5등급은 내신 포기하고 정시에 몰입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건 여러분 왜 보여드리냐면, 내신 언제 포기할까? 이건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학생부 종합지원인데 보시면 2, 3등급까지도 연세대학의 학종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2, 3등급 이래야 아시겠지만 2028 대입지도안에 의하면 2등급까지 해당하는 거니까 3등급 이하는 내신 가지고 좋은 대학 가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연세대학교 내신 등급 나오잖아요. 그죠? 111 찍는데 3등급도 가끔 나옵니다. 그 다음 연세대학교 보세요.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연대보다 조금 낮게 나오죠. 연대보다 좀 낮게 나옵니다. 보시면 333, 25. 그러니까 상위 70%니까 100명 가운데 70명 성적을 짜는 거니까요. 서강대학교 모집 단위별로 보시면 3, 4등급까지 붙는 거니까, 이건 앞으로 2028 대입지도에서는 2등급 안에 못 들면 내신은 포기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학년별 내신 반영 비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요즘은 물론 있는 대학도 있는데 대체로 많은 대학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정성적 평가는 쇠특만 보는가? 아닙니다. 학생부의 모든 기록은 정성 평가를 합니다. 주관적인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건 뭐냐면, 정성 평가를 쇠특만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인데, 이 인적상, 학습상, 출결, 이 모든 것들을 다 정성 평가합니다. 학종에서는. 그런데 빨간 색깔은 대입에서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대 지원자는 물리학을 해야 하는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리학은요, 그야말로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됩니다. 요거는 의과대학 가려면 물리학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 건데요. 보시면 서울대학이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을 나눠서, 핵심 권장 과목은 안 들으면 감점이고요. 권장 과목은 안 들어도 되는 건데 가급적이면 들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그 어디에도 의대에서 물리학이 없잖아요. 물리학은 서울대학은 권장 과목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외의 대학, 예를 들면 경희대, 고려대, 성대, 연대, 중앙대, 요런 대학은 조금 다릅니다. 요런 대학은 역시 핵심 과목은 꼭 들어야 되는 과목이고 권장 과목은 안 들어도 되긴 되는데 들으면 좋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물리학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리학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렇게 정리가 되면 좋습니다. 의과대학 지망생 물리학을 안 들어도 되는데 들으면 좋은 것이 꼭 들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 관건이고요. 요거는 뭐냐면, 탐구활동을 논문으로 학생부에 쓸 수 있나요? 여러분, 소논문 학생부에 써야 못 써요? 여기 지금 나오지만 자율탐구활동은 모든 기록을 금지해야 한다. 단지 여기 5개 과목, 수학 과제 탐구, 사회 문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과학 과제 연구, 요 연구나 탐구가 들어가는 과목에 한해서 소논문 제목 없이 쇠특에 쓸 수 있다는데, 아니 제목 없이 쓰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짝에도 없죠. 그래서 소논문은 쓸 필요가 없고 탐구 활동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학생부 기록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는 그러한 사이트가, 이건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다시 말로 풀어드릴게요. 교과 시간에 자유주제로 탐구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탐구 주제를 기재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기록하지 말라고 했던 교육부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실적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서 자율탐구활동인 경우와 연구보고서 작성에 관한 5개 과목에 한정됩니다. 그 외의 과목, 그러니까 5개 과목이 아닌 과목은 이 2가지 경우가 아니고 특정 교과에서 수행한 자율탐구활동은 교과 성취 기준에 기반한 활동이므로 실적 기재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개 과목을 제외하고 탐구활동을 만약에 했다면 세특에다 기록할 수 있다. 모순되죠, 그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올해나 내년쯤에는 규정을 교육부가 바꾸지 않을까 싶은데 넘어갑니다.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인성은 학생부 어디에서 드러내야 할까요? 라고 그랬는데 이건 뭐 여러분 얼른 생각하면 종합의견만 드러날 것 같지만 모든 영역에서 하다못해 세특에서도 인성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종합의견에서만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특에서도 인성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고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독서는 이제 필요 없나요? 아니죠. 독서 활동 상황만 반영을 안 할 뿐이지 아니 모든 대학에서 독서하는 건 굉장히 반가워하기 때문에 독서는 세특에다 적으면 되고 자율활동에 적으면 되고 진로활동에 적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세특은 이렇게 독서를 적을 수 있는 근데 적을 때 중요한 사실은 선생님이 시켜서 읽었다는 중요하지 않고 내 스스로 호기심이 발동해서 읽었다고 써줘야 되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절대평가인 과목은 A만 받으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2015 교육과정에서의 ABCD고요. 그 다음 보이는 것은 2022 교육과정에서는 이수, 미수 그래서 I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40% 미만은 I를 받고 미수를 통해서 판정받으면 보충 수업을 통해서 유급 안 시키고 전부 다 졸업을 시킵니다. 이게 학점제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이나 자율 활동은 1년씩 바꾸는 게 좋은가요? 바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가지 쭉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고요. 진로 활동은 진로 희망과 관련 있는 것만 해야 하나? 그렇죠. 진로 활동은 그 진로 희망과 연관 있는 거라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래서 진로 활동은 우리가 학생부 이런 겁니다. 자기이해 활동, 진로 탐색 활동, 진로 설계 활동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런 활동들을 해주면 좋아요. 이건 진로 활동 이런 걸 하라고 예시를 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진로 활동을 시킬 때는 이런 걸 가지고 예시를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진로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대한 그런 얘기를 거기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입학사정관들이 보는 내용이니까요. 이런 내용을 주로 체크해서 간다. 그런 점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특색 프로그램이 좋으냐, 거점학교. 이건 거점학교가 좋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냥 학교마다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과학 선행이 안 돼 있으면 과학 중점고, 이건 불리하죠. 과학 선행이 안 돼 있으면 과학 중점고에 가는 건 불리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문계 쪽은 이제 정시로 가면 이과 애들한테 아무래도 수학에서 밀리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시보다 학종이나 논술이 나을까요? 그렇죠. 저는 인문계 친구는요, 학종에다 대학 가는 게 나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논술은 이게 이과에다가 또 경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문계 학생들은 학종으로 가시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